안녕하세요. 바이오스 로라이프 채널의 바슬레이입니다. 오늘은 창밖을 보니까 비가 참 정성스럽게도 내리네요. 이런 날은 유독 세상 소음이 빗소리에 묻혀서 뭔가 기분이 차분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쓸쓸해지거나 가라앉기도 합니다. 그래서 따뜻한 커피나 차를 한 잔 옆에 두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 딱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따라 이렇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자니 요즘 우리 경제나 주식 시장 분위기가 참 날씨를 닮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. 좀 차갑고 축축하고 또 언제 갤지 모르는 그런 안개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랄까요.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,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종종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.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아침 시장을 열 때마다 그런 마음을 졸이실 것 같아요. 예. 아,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비 내리는 분위기를 빌려서 요즘 눈에 띄게 이런 시장과 그 밑바닥에 흐르는 실물 경제 이야기를 조용히 읊조려 보려 합니다. 첫째로 요즘 주식시장의 좀 큰 하두는 단연 외국인들의 국장 탈출입니다.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건져 올린 자금이 자그마치 70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. 지난 3월 한 달에만 수십조 원을 쏟아내듯 팔아치웠는데 이게 예전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 수준으로 엄청나게 내리치는 폭우입니다.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오르겠지. 지금이 또 조정하고 올라가는 그런 그 장이겠지 하면서 버티거나 또 물을 타는데 외국인들은 아주 냉정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보따리 싸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. 왜 그렇게 국내 시장을 외면하는 걸까요?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뭐 그런 걸까요?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이유는 역시 환율입니다. 최근에 환율이 1500선을 다시 올라서 환율 기조가 굳어지고 있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으로 설령 몇 프로 수익을 낸다 해도 환차손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돈이 또 살살 녹아내리는 상황이 됩니다. 그러니까 굳이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빗속에서 머물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더 매력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외국 시장들이나 아니면 다른 대체지로 자금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자본의 생리상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. 하지만 환율은 어찌면 표면적인 핑계일 뿐이고 진짜 본질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 그리고 성장 엔진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. 우리가 자랑하던 수출, 그 중에서도 반도체나 핵심 산업들이 글로벌 공급만 재편되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예전 같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. 예. 그러다 보니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객관화해서 먼저 읽어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. 자국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다 보니 뭘 모르게 조금 더 응원하게 되거든요. 진짜 위기 속에서도 아닐 거야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.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. 참 서글픈 건 이런 자본시장의 숫자가
그냥 모니터 속 깜빡이는 빨간불, 파란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주식시장이 얼어붙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실물 경기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있다는 사실이죠. 밖을 나가보면 바로 체감이 됩니다. 동네 상권을 조금만 걸어가 봐도 여기저기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점포들이 부쩍 늘었습니다. 비 오는 날이라 유독 더 쓸쓸해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, 단골이던 식당이나 카페들이 하나 둘 문을 닫는 걸 보면 참, 마음이 묘해집니다. 그리고 물가는 또 내릴 줄을 모릅니다.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진짜 집어든 것도 없는데 왜 이 가격까지 나오지 싶어가지고 카트를 슬며시 다시 보게 되죠. 반면에 이제 직장인들의 지갑이나 우리가 손에 쥐는 가처분 소득들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쓸 돈은 없는데 나갈 돈은 많으니까 진짜 자연스레 소비를 줄이게 되고, 소비가 줄어드니까 자영업자분들은 힘들어지고, 그 여파가 다시 기업 실적 악화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. 또 이러한 것 때문에 또 정부 정책에서는 지원금 하면서 주지만, 사실상 이것도 화폐 가치를 낮추며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며 앞서 말했던 외국인들 이탈의 가속화를 하는데 악순환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진퇴양난이죠.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가는 느낌이고,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 비용을 보면서 한숨 빚는 또래들이 좀 많습니다. 예전에는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재테크 잘하면 그래도 평안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진 분들이 좀 많았는데, 요즘에는 그저 이번 달도 무사히 버텼다, 오늘 하루도 좀 잘 버텼다, 이런 안도감이 미래에 대한 희망 대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좀 씁쓸함이 더해집니다. 이렇게 시장도 차갑고 세상도 이렇게 내리는 비처럼 우중충한데,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체와 불안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보내야 할까요? 대책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다 맞으며 원망만 하고 있어야 할까?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숫자나 뉴스의 자극적인 멘트나 이런 거에 감정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. 시장이 요동치든 외국인이 도망가든 그게 내 삶의 가치나 미래의 계획까지 휩쓸려 버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강해져야 됩니다. 주식시장이 아무리 망가져도, 실물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건 그 거시적인 경제지표들이 아닙니다.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, 그리고 안정적인 그 현금 흐름,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 묵묵한 자산 배분 원칙, 단단한 멘탈, 이런 것들이 진짜 방파제가 되어줄 겁니다. 세상의 모든 자산이 아래로 꺾이는 것 같을 때, 이때 우리가 가진 파이프라인을 효율적으로 다시 점검해보고, 또 불필요한 지출을 거품을 걷어내면서 체력을 기르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. 그래야 될 타이밍인 겁니다, 우리에겐. 호황일 때 돈 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, 이렇게 지독한 불황일 때 침체의 터널을 묵묵히 다치지 않고 그렇게 걷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, 눈부신 태양이 뜰 때, 그때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창밖의 빗줄기를 보면서도
하늘이 온통 회색 불빛이라 영영 해가 안 뜰 것 같지만서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지루한 장마 이런 시즌이 끝이 나고 결국엔 맑은 날이 다가올 거란 걸요. 송대관 그분의 이제 돌아가신 분의 쨍하고 했던 날 듣고 싶네요.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